세계 유일의 건축물 UR 컬처파크 건물 내부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밖에 야외 공연장 사운드 포커싱홀에서는 음악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함께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별다른 스피커 없이도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설계하시는데 이렇게 소리가 잘 나요? 네. 이거 여기 사운드 포커싱 홀은 이제 세계 최초로 건축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요. 세계 최초. 네네. 그것도 이제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를 이제 획득한 건축물이었어요. 이 유리판, 반사판 플러스 유도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최고의 잔향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내 유명한 홀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음질을 여기서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저기 서면은 소리가 다 울려 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제 그 소리가 이 가운데로 다 모여서 같은 주파수가 동시에 모이면 이 증폭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증폭이 가운데서 증폭을 해서 관객한테 다시 보내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일부러 심으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콘크리트 옹벽은 사실 우리 UR 컬처파크 첫 관문이고 처음 만나는 이제 건축 구조물인데요. 사실 콘크리트 옹벽은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에 가까운 건축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 시설에 가까운 소재를 어떻게 하면 좀 또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콘크리트 옹벽을 좀 약간 유선형으로 원형으로 조형성을 이제 디자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진달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딱한 콘크리트 옹벽에 생명을 집어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는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서 일부를 솎아내서 이쪽에 이식시켜 가지고 이른 봄에 이렇게 이제 만개했을 때 이 산과 이게 이 구조물과 일치되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방객들에게 첫 인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심었습니다. 여기서는 건축물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메인 건축물은 어디에 있나요? 네, 메인 건축물은 사실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요. 아마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기 전에 우선 이제 저기에 보이는 저기 엔트런스 입구 부분은 보이시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자연 속에 대자연 속에 하나의 동굴이 있다. 우리가 이제 동굴을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여기 와서 가까이 보니까 건축물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저 멀리서 이 건축물 외피 디자인을 이제 반사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건물에 뭐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뭐 조적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대리석이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반사경을 쓰는 사례는 뭐 흔치는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반사경을 왜 썼냐면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건축 철학을 건축이 우리 일상 생활 특히 이런 저기서 저까지 대형 건물들이 너무 일상 속에서 너무 과시한 거라든가 자랑거리로 뭐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대자연 속의 일부라는 또 대자연 속에 숨기고자 하는 이런 기본 철학을 갖고 이걸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있던데 괜찮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뭐 질문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설계에서 마지막에 반사경을 결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과연 이걸 써서 맞는 건가? 뭐 제 설계 의도는 좋았지만 이 자연의 새들이 와서 죽는다는 것은 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끝에 결국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 찾은 게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네. 보시다시피 전나무입니다. 아마 전나무 숲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뾰족뾰족. 예, 뾰족뾰족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것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나무 숲에 가보면 시한 냄새 있잖아요. 그 피톤치드의 네. 냄새. 근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를 멸균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없다 보니 새가 여기를 오질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주변에 새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새가 하나도 앉아있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벌레가 없고 지금 말씀대로 뾰족뾰족 하다 보니 이게 앉기가 되게 불편해요. 뭐 가시 같은 뾰족뾰족. 그래서 새가 오질 않아요, 여기를. 그래서 새가 죽는 사례는 거의 없는. 네. 그래서 이 나무로 인해서 이 새들이 죽는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렇게 마지막에 찾게 됐습니다. 방법을. 네. UR 컬처파크의 이 사운드 포커싱홀이 소리가 울려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특허도 받았는데요. 저도 아까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 원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원리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이 지금까지 건축물은 이런 소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리포터님도 오늘 카페를 갔을 때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쾌적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뭐 소리가 웅웅거려 가지고 이게 뭐 그 신경질적으로 뇌세포가 반응하는 뭐 이런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또 우리 일상 속의 건물은 실내뿐만 아니고 실외 특히 유럽에 있는 그 원형 극장 아레나 홀 뭐 이런 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원래 이제 소리를 중심으로 한 건축 방법입니다. 물론 구조물로 속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소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그래서 여기하고 다르게 이제 24도에서 26도의 스탠드 기울기를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거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여기는 포커싱이라는 반사 원리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리는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유리를 활용했다는 점과 또 저기에서 보이는 유리 반사판과 유도판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판을 통해서 이 무대에 소리를 다 모읍니다. 그럼 모으게 되면 어떤 역할이 나냐면 이 소리가
같은 주파수가 모이면 증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뮤지션들은 모니터링 역할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음향 장비가 필요 없고, 또 이 소리가 일정한 화음을 만들어서 자기의 에코 현상을 일으켜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다시 관객에게 순수 원음을 전달하는 아주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럽의 원형 극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절대 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이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 특히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잔향률이 거의 관객석에서 2.0에 청취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공학과 과학이 막 합쳐진 대단한 건축물이네요. 세계 유일의 건축물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이태리 오페라의 대부 마리오비치 피쿠니라는 분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와서 유럽 사람들은 그 1인 건축적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공간인가를 확인차 왔다가 이곳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노래를 하고 갔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한 소리가 엉뚱하게 해서 한국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보다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녹음실로 써도 될 정도로 완벽한 소리가 난다라고 극찬을 하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UR 컬처파크에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도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아는데요. 네. 기억에 남는 공연 있으세요? 공연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공연을 통해서 만난 분도 있고 비공식적인 방문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유일하게 다 말하라면 사실은 너무 많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사운드 포커싱 홀에서 말씀드렸던 이태리 오페라의 대부 마리오비치 피쿠니라는 분, 이분이 이제 원래 보첼로의 스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비공식적으로 소리 음향에 사실은 테스트하러 오셨는데, 결국은 이 소리에 이제 반하셔서 한 오후 5시? 4시쯤 오셔가지고 거의 9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노래를 한두 곡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않게 엄청난 긴 시간을 일행들과 함께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저분들의 열정, 그 다음에 순수성,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놀랬고, 저런 예술가들이 예술의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로서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동 있게 보게 된 것,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다 가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UR 컬처파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까요?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발전된 진화를 거듭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UR 컬처 파크가 이 사운드 포커싱 원리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특허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또 경기도에 또 그다음에 지방에 그다음에 이태리까지 이제 보급되는 일부 서울에는 완공을 했고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공간들이 이제 펼쳐지면 우선 이 하드웨어적인 공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 개발이 굉장히 또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부터는 예술 감독이 상주해서 이 컨텐츠 개발도 하고 이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보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이 원주라는 우리 인근에 있는 시민들과 어떻게 이 공간을 호흡할 건가. 뭐죠?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스테이지라는 열린 공간의 특성인 사실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뮤지션들, 청년들이 오셔서 자기 목소리를 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또 무대의 두려움증도 극복해보고 이런 데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예술 감독이 이곳에 이제 상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예술가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이 지역 문화 발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거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호흡을 함께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콘텐츠를 뿌리는 이런 것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보다도 이곳이 아까 말씀대로 오픈 스테이지 열린 공간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런 지역 문화 젊은 뮤지션들 예술가들이 많이 와서 좋은 영감을 얻는 이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 이런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건축가님의 해설을 들으며 곳곳을 둘러보니 그 자연에 대한 철학과 배려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원주에 오시면 자연과 건축물이 만든 소리의 원음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유리였습니다.